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소아과 닥터입니다.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그때 제가 겪은 배신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어이없고 기가 막히기도 해요. 하지만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어쨌든 그 끝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에 털어내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시절 전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바쁘고 정신없이 병원 일을 하던 때였는데요. 명색이 저도 의사인데 피로가 심하게 누적돼서 너무 힘들고 건강이 악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동기들은 시간의 여력이 있으면 자는 것이 낫다고 했지만 저는 운동을 해주면서 체력을 보강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도 취미로 러닝을 한 번씩 했었기에 틈나는 대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근처에 있는 공원을 돌았었죠. 그렇게 하루는 공원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목줄 풀린 큰 개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엄청 적대적으로 짖기도 짖었고 주변에 개 주인은 안 보이고 개가 너무 그르렁대니까 제가 섣불리 움직이거나 도망가면 저를 쫓아와서 확 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달려봤자 맹렬히 쫓아오는 개를 피할 수가 있나요? 굳은 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 남자도 러닝 중인 것 같은 옷차림이었는데 저보고 침착하라고 하면서 그르렁대는 개를 피해서 제 앞을 막고 저를 천천히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쳐 경계하면서 개가 다가오지 못하게 주의하면서요. 그때 좀 무서웠는데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앞에서 지켜주니 참 든든하고 고맙더라고요. 다행히 개 주인이 급하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개는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처음 보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남자는 멋쩍어 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맙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럼 앞에 카페에서 커피나 한 잔 사달래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러닝을 중단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고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꽤나 로맨틱한 우연이라고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솔직하게 한 말은 그 전부터 저를 보고 있었대요. 본인도 그 공원에 러닝하러 잘 오는데 저도 잘 가다 보니 눈에 띄었답니다. 안 보이면 오늘은 안 오나 싶었다고 하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너무 자기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저한테 작은 관심이 있었는데 따라오다가 위급사항을 보고 자기가 급하게 나섰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당시엔 그런 건 몰랐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 근방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더러 의사였냐고 막 놀라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 뒤로도 저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병원 앞으로도 종종 찾아왔어요. 먹을 것도 챙겨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저 쉬는 날이면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좋은 곳도 많이 다녀줬습니다. 행복했어요. 비록 전 남편과 제가 지금은 안 좋게 끝이 났지만 그때 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가 제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나 준 게 참 행복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꽤 오랫동안 만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전문의 수료 끝내고 지금은 공동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맘때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 얘기를 자주 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 어머님은 저를 몹시 환영해 주셨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다 맞이한다며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셨고요. 저희 집에서도 남편이 성격이 싹싹하고 예의 바르다며 그리고 무엇보다 저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 쪽에서는 생각보다 모은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꽤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녔고 그 기간이 적지 않았기에 모아놓은 돈도 꽤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회사를 오래 다녀놓고 이걸 모았다고 수준으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버는 돈으로 남편 본가의 생활비를 다 썼어야 했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 신우 이렇게 세 식구였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친구분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도우셨고 혼자 벌어서 자식 둘을 키워야 하셨기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로 집이 가난해서 고생 좀 하고 살았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도 엄청 했대요. 남편이 취업하고부턴 생활비를 전적으로 대기 시작했고 그맘때 어머님도 이제는 일하기 싫다고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생활비도 동생 학비도 다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모은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은 게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돈도 저희가 시작하기에는 충분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분양받고 대출 갚으면서 전세를 줬던 제 명의의 집도 마침 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집은 전세 계약 끝나고 사람들 나가면 거기서 시작하면 되고 우리 가진 거 합치면 나머지 결혼 준비하는 것도 충분하다. 걱정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고 특히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능력 좋고 마음씨까지 좋은 의사 며느리 맞이했다며 복덩이가 들어온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딱히 어머님에게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결혼한다고 어머님께 6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도 선물해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 뒤에도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잘 챙기지는 못해서 대신 한 번씩 이런저런 선물을 챙겨드렸는데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당신이 며느리 복이 있다고 입이 귀에 걸리셨었죠. 주변 친구들 모임 있으실 때면 저한테 화상전화 걸어서 내 며느리라며 자랑도 하셨고요. 그럼 어머님 친구들도 어머님께 사별하고 그간 고생 많이 하고 살더니 아들 복에 며느리 복 있다며 부러워하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기에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편의를 다 저를 위해 맞춰주셨죠. 그런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직업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의사가 아니고 돈도 없었다면 상상 초월 시집살이를 시키셨을 만한 분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 어쨌든 그때 당시 저는 제 여력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에도 물질적으로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도중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렸죠.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회사를 왜 스스로 그만두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예전부터 구상해온 사업이 있었다. 월급쟁이로 더는 살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가 좋아서 벌이 자체는 좋았던 편인데 저랑 비교해보면 본인이 훨씬 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사업을 해서 좀 더 큰 돈을 만지고 싶다는 말도 잘했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되나요? 대박이라는 건 정말 극소수고 보통은 본전만 찾아도 다행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 확고했고 저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결국 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사업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쪽박차고 망했다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절대 잘된 편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직접 개발한 제품도 시장에 나와보니 시장 반응 자체도 미미하고 판매도 신통치 않았거든요. 어쨌든 남편은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다며 또 홍보 관련 쪽으로도 돈을 많이 썼습니다. 오히려 사업한다고 시작하고부턴 남편은 집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회사 운영하는데 사위가 다 들어가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고 제가 그냥 접는 게 어떻겠느냐 말도 몇 번 했었지만 남편은 대표라는 직함을 몹시 마음에 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도 상당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은 거죠. 설사 사업이 아예 망해도 돈 잘 버는 의사 마누라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뭔가 해드리는 것을 너무 고마워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당연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따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그것과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신우 용돈 챙겨주는 것까지 전부 다요. 말은 여전히 한 번씩 우리 며느리 최고다 하셨지만 처음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구셨어요. 갈수록 더 원하고 더 해주길 바라시기도 했고요. 집에 가전제품도 당연히 저한테 바꿔달라 하시고 신우 차도 한 대 사주셨으면 좋겠다 하시고 해외여행 보내달라 하시고 물론 제가 해달란다고 다 해드린 건 아니고 제 여력이 되는 건 큰 말 없이 해드리기도 했고 안 되는 건 좀 어렵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렸고 또 어머님도 여지껏 고생 엄청 하고 사셨다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드린 것도 있었죠. 그리고 그만큼 어머님도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명절 때도 아예 안 와도 된다고 하시고 가끔 시댁 가도 식사조차 저 좋아하는 걸로만 준비해 주셨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이도 어머님이 많이 봐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도 많았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은 잘 못 벌어올지라도 저한테는 여전히 참 잘하기도 했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고 시댁하고도 문제가 없었고 또 남편하고 사이도 좋았고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까마득히 몰랐어요. 제 뒤에서 남편은 제대로 딴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제 친구들도 많이 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 동반으로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보통 저랑 비슷한 형편인데 그중 한 친구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는 외모가 특히 예뻤고 본인도 그걸 잘 아는 친구였는데요. 인기도 많았고 남자친구도 많았었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혼전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도 했고 시댁에서도 원치 않아 다니던 대학교는 중퇴하고 결혼을 한 거였죠. 친구는 자기 시댁이 엄청 재력가라고 자기는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거라며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다 학생이었다 보니 뭘 잘 모르던 때였는데요. 그 친구는 벌써 애기 엄마가 되어서 애기 데리고 다니고 또 본인 차 타고 다니고 저희 입장에선 그 친구가 되게 어른 같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나 시댁 자랑도 저희한테 참 많이 했었는데 저 결혼하고 몇 년 지났을 무렵 갑자기 그 친구가 1년 넘게 모임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피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친구들끼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난데없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니 자기 이혼했다고 알리는 겁니다. 아들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니 저와 제 친구들도 너무 놀랐죠. 그런데 친구가 펑펑 울면서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간 내색 안 했지만 사실은 시집살이가 엄청 났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시댁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했거든요. 같이 살면서 내내 시집살이에 시달린 거였죠. 대학교 1학년 때 중퇴했으니 고졸 아니냐며 학력 가지고도 무시당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 친구 친정은 형편이 어려웠는데 친정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 무시당하고 친구의 남편도 결혼 전엔 그렇게 친구한테 껌뻑 죽더니 결혼하고 나선 친구를 완전 찬밥대기 취급했었대요. 가끔 다 같이 모임에서 만날 때도 있는데 친구의 남편이 친구를 좀 무시하듯이 말한다는 느낌은 저도 받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말투가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는 그 집에서 거의 식충이 취급받으며 살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고 친구로서 속도 상했죠. 그동안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혼도 친구가 아닌 남편이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친구들은 화가 나서 자기가 왜 이혼 요구를 하느냐 미친 거 아니냐 했지만 친구는 그냥 자기랑 살기 싫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혼 당하면서도 결혼 생활이 짧지 않은데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나온 거예요. 위자료로 몇 천만 원 받은 게 전부라면서요. 심지어 아이 양육권도 뺏겼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법대로 하라고 왜 그것만 받고 나오느냐 아이도 찾아와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친구는 아이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나을 거고 본인도 더 이상 그 집하고 입씨름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해는 안 됐지만 당사자가 그렇다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뒤에 친구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병원이나 너네 남편 회사에 자리가 좀 없겠느냐고요.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살고 있는데 여태까지 위자료 받은 걸로 생활비 쓰고 살았대요. 근데 그것도 다 써간다며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는 딱히 자리가 없었고 때마침 남편은 원래 있던 격리 및 사무일 해주는 직원이 그만둬서 새로 구해야 되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잘 됐다 싶어 남편에게 친구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런 쪽으로 경력도 없는데 써봤자 도움될 것 같지 않다고요. 하지만 제 친구고 사정이 딱하니까 일 가르쳐서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경력은 없지만 똑똑한 애니까 일은 금방 배울 거라 하고요. 제 부탁에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결국 친구를 남편 회사로 취업시켰어요. 친구는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파탄의 씨앗이 될 줄은요. 남편은 초반에 친구가 일을 잘 못한다고 가르쳐줘도 잘 못 알아먹는다고 저한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일 못하는 건 둘째치고 태도가 너무 안 좋대요. 지각도 수시로 하고 자리에서 전화 받는 게 일인데 자리를 너무 수시로 비운다고. 게다가 본인 치장하고 꾸미는 것에만 관심 있어서 근무 시간에도 툭하면 거울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친구에게 잘 말하겠다 했죠. 그래서 친구에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너 예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잘 알겠는데 지각하는 거랑 근무 시간에 딴짓하는 것만 조심 좀 해달라고요. 저는 최대한 좋게 말했는데도 친구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야말로 기분 상해하는 친구와 제 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남편 사이에서 골치가 아팠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더 이상 친구 욕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자르면 안 되냐 소리도 잘했는데 더 이상 친구 얘기를 안 하길래 이제 일 잘하느냐 물어보면 괜찮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도 기분은 상해했지만 내 얘기를 잘 받아들였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 남편이 친구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는지요. 할 수가 없었겠죠. 남편하고 제 친구는 그때쯤 이미 바람이 났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친구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뭘 받을 게 있어서 그 친구 사는 집에 잠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룸 빌라에 산다고 했는데 고시원 같은 곳으로 바뀐 겁니다. 너무 놀랐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는 곳이 열악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평소에 씀씀이도 큰 편이고 원래 부잣집 며느리였다 보니 소비 수준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혼 후 경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소비는 많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집을 고시원으로까지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겉으로 보면 머리도 늘 세팅이 되어 있고 옷도 비싼 것만 입고 다니고 가방도 명품 가방을 잘 들고 다니기 때문에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상은 좁아터진 고시원에서 물건 쌓아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지만 한심하기도 하고 저런 물건들이 당최 뭐라고 이러고 사나 싶기도 했지만 친구 상처받을까봐 별말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제 물건을 잠시 찾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쌓여있는 물건 더미 사이에서 산모수첩이 떡하니 보이는 겁니다. 아마 전에 결혼하고 아들 가졌을 때 있었던 건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그걸 보려는데 친구가 확 뺏는 겁니다. 너무 당황한 얼굴로요. 미안해. 그냥 보이길래. 준서 때 받았던 거 아니야? 혹시 준서 그리워서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좀 짠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이제 중학생인 아들이 태아였을 때의 산모수첩을 보고 있나 싶었거든요. 친구는 맞다고 얼버무리고 딴 말로 돌리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하고 아들도 못 보고 사는 친구가 짠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는 우연히 남편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뭘 찾다가 태아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태아 사진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희 아이 사진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태아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그 순간 얼마 전에 봤던 친구의 산모 수첩도 확 떠오르는 거예요. 뒷덜미가 서늘해지면서 설마 싶더군요. 저는 그 태아 사진은 원래 자리에 넣어놓고 남편 몰래 남편의 폰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친구가 나눈 충격적인 대화를요.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친구에게 용돈이라며 돈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되어 있었어요. 제 친구는 그럴 때마다 자기야 고마워 그러고요. 그리고 대화를 보다 보니 제 얘기도 있더군요. 혜진이가 내 산모 수첩을 봤어. 뭐라고? 진짜? 눈치챈 거야? 아니야. 준석 건 줄 알더라고. 확실해? 잘 얘기했어? 맞다고 했어. 아, 진짜. 그런 걸 좀 잘 놔두지. 왜 그걸 보게 해?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지가 본 거야. 집에 그냥 놔뒀는데 뭘 어떻게 잘라도. 그리고 어차피 혜진이랑은 끝낸다며. 나 자기 애까지 가졌는데 어떡할 거야. 책임진다며. 아, 나도 미치겠다. 지금 집 명의만 뺏어오고 이혼한다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쉽냐? 어쨌든 빨리 해. 뱃속에 우리 애 크고 있는 건 알지? 자기야, 이번엔 수술하고 다음에 나 이혼하고 나서 다시 가지면 안 될까?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앤 줄 알아? 내가 이거 혜진이한테 터트리면 어차피 자기는 자동 이혼이야. 그 전에 내가 시간 준 거니까 빨리 명의 옮기고 이혼이나 해. 알았어. 자꾸 쪼지 말고 기다려봐. 그걸 보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같이 산 내 남편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18년 지기 친구가 나눈 대화가 이거라니.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사업하는 거 냅뒀더니 아내 친구랑 바람난 남편이나 불쌍하게 사는 거 안타까워서 직장까지 잡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친구라는 연이나 마음 같아선 진짜 두 인간들 잡아다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눈치챌까 크게 울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한탄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두 인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뒤로 수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혼이었어요. 참고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아이 하나였는데 또 생각해보면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은 해야겠더군요. 제가 도저히 앞으로 남편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는데 절대 용서할 수도 없고 없었던 일로 감추고 평화롭게 지낼 수도 없는데 꾸역꾸역 마음에도 없는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싸워봤자 아이한테 오히려 도움될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증거도 충분했기에 소송 걸고 깨끗이 끝내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딴에는 티를 안 낸다고 했지만 남편도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건 눈치챘을 것 같기도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티 안 내려고 해도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서 일부러 남편을 피하고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 대화도 잘 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 얼굴을 보면 금방이라도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얘기도 그 친구에게 했는지 친구도 떠보듯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속을 꾹꾹 눌러가며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것들 모르게 상담받고 소송 준비 다 해서 단칼에 끝내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퇴근 시간쯤 병원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게다가 신우까지 같이요. 어쩔 수 없이 모시고 나가서 저녁을 사드렸는데 저녁을 먹다 말고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혜진아, 네 신우 곧 결혼할 것 같다. 어머님 말씀에 저는 황당한 기분이었죠.
네? 아가씨가요? 그래.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는 어쩌고요? 이제 그만해야죠. 어차피 자꾸 떨어지기도 했고, 그냥 시집 가서 남편 내조 잘하고 애 잘 키우고 그러고 살려고요. 아가씨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반년 만났대. 그래요? 어떤 사람인데요? 공무원. 법원에서 일하고 얘하고는 5살 차이. 아, 그렇구나. 근데 아가씨 나이도 젊은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반년 만났으면 너무 이르기도 하고, 제 생각엔 차라리 아가씨도 이번 시험까지 쳐보고, 실은 저 애기 가졌거든요. 네?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저번 주에 하긴 했어요, 언니. 남자친구도 결혼하자고, 빨리 준비하자고 했고요. 아, 그랬구나. 어쨌든 축하해요, 아가씨. 저는 그냥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한다고 하는데 제가 별다르게 할 말은 없더군요. 정확히는 이제 이혼하면 가족관계도 끝인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남편 일로 이혼한 애 만에 골머리 아픈데 신우 결혼하는 게 이제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어머님 말씀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얘 결혼하는 비용을 우리 집에서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결혼 비용이요? 그쪽 남자가 이미 집이 있다네. 게다가 예물이니 예단이니 다 주고받자는 주인가 봐. 얘가 집에 혼수도 채워야 되고 이것저것 하면 못해도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융통이 되겠니, 혜진아?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1억이 누구 집 똥개 이름인가요? 어머님이 딸한테 뭘 해주시던지 제 알 바는 아닌데 그걸 왜 저한테 당연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다 이제 신우 결혼 비용까지 저한테 해달라는 건가요? 심지어 저는 이미 남편하고 이혼해야겠다는 결심까지 선 상황인데요.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얘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집에 여윳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어머님 통장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돈을 해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만약 남편이 그런 짓을 안 저질렀다면 어쩌면 제 선에서 1억까진 아니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도 많이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 얼굴만 봐도 욕지거리가 나올 것 같고 언제 이혼할까 그것만 벼르고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당연하게 돈 내놓으라고 하고 신우라는 인간은 옆에서 똑같이 돈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그렇게 화가 나고 속에선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가 없더군요. 이 사람들이 내가 지들 지갑인 줄 아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에 어머님과 신우는 제가 돈 융통할 곳을 생각해보는 줄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할 거다라고 통보할까 아니면 일단 알겠다 하고 나중에 이혼 통보를 할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일단 어디 갈 데가 있으니 따라와 보시라고요. 어머님과 신우는 어딜 가느냐고 어리둥절해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돈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머, 바로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이면 은행 문은 닫았을 텐데.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제 남편이랑 바람난 친구가 살고 있는 그 고시원이요. 고시원에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어머님과 신우 당연히 놀라죠. 여기가 어디냐면서요. 저는 일단 따라오시라 하고 어머님과 신우는 도대체 우릴 데리고 어딜 가냐고 뒤에서 난리가 났지만 일단 따라왔습니다. 저는 친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길래 혹시 없나? 아직 퇴근 안 했나? 싶기도 했는데 잠시 후 누구냐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야, 혜진이. 혜진이? 아니, 갑자기 하면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어머님과 신우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혜진아, 여기가 어디니? 이 여자 누구고? 네 친구야? 여길 왜 와? 저는 어머님 말을 무시하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인사드려. 박성우 어머님이셔.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핏기가 다 사라져서 실시간으로 창백해지더라고요. 친구 배신 때리는 철면피인 줄 알았는데 놀랄 줄도 아네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데? 제 친구 맞고요. 얘랑 성우 씨랑 바람났어요. 지금 성우 씨에 임신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어머님 새며느리예요. 새 손주도 뱃속에 있어요. 뭐야? 네? 어머님과 신우 즐겁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친구는 어쩔 줄 몰라서 눈알만 굴리고 있고요. 이 여자랑 우리 성우가?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성우가 왜? 미치지 않고서야. 미쳤나 보죠. 얘 임신까지 했다니까요. 어머님 아들이 본인 가방에 태아 사진까지 소중하게 들고 있더라고요. 저 이혼할 겁니다. 지금 준비 다 됐고 바로 소송도 들어갈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 기함하면서 저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혜진아, 수아애미야, 이건 아니지. 네가 뭔가 오해하는 게 아닐까? 우리 성우가 미쳤다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자 이번엔 그 친구에게 따지시더군요. 야, 너 뭐야? 수아애미 말이 진짜야? 저 그게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님이야? 이 여자가 미쳤나? 아니지. 수아애미가 뭐 오해하는 거지? 아니지? 친구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눈이 돌아서 친구를 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미 고시원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고요. 그 친구도 어머님이 손까지 드니까 확 막으면서 소리치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임신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우리 아들 애라는 증거가 어딨어? 그 말에 친구도 눈이 좀 돌더군요. 증거라뇨. 어머님 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사이인데요. 뭐가 어째? 야! 친구는 눈치를 보더니 재빠르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문 열라고 난리치셨는데 고시원 관리하는 분이 오셔서 소란 피우지 말고 제발 나가서 얘기하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머님하고 신우 놔두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시원 밖에 나오는데 어머님 나와서 저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어떡해? 이게 다 뭔 일이니? 저 여자랑 진짜 우리 성우랑 그랬다고? 네, 어머님 아들도 저랑 이혼하고 싶은 것 같던데요. 저랑 이혼하고 제 집도 뺏고 쟤한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자기야 어쩌고 하면서. 근데 어머님, 아들한테 꿈 좀 깨라고 전해주세요. 제 집을 빼서요. 웃기지 말라 그러고 본인이나 위자료 제대로 준비하라고 해주실래요? 수아애미야, 일단 진정하고. 저 너무 진정됐고요. 정신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행여나 부탁하실 거 있으면 저 여자한테 가서 해보세요. 아가씨 결혼 자금? 그것도 이제 저한테 말하지 말고 쟤한테 잘 부탁해 보시고요. 근데 결혼 자금 준비할 때 위자료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차 타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잘했다 싶었지만 그때 당시엔 저도 마냥 속 시원한 건 아니었고 속에선 참 오만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어머님한테 전해들었는지 남편한테 바로 전화 왔고 오해라며 네 친구 작정하고 날 꼬셨다며 그애 내 애도 아닌 것 같다고 바로 친구 욕하면서 매달리더라고요. 너랑 내 친구가 나눈 대화 다 봤다고 내 집 뺏어서 이혼할 생각 아니었냐 그랬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네 친구랑 딱 한 번 회식 때 실수한 것뿐이래요. 근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저러니까 혼란스러워서 일단 시키는 대로 말한 거라고요. 게다가 자기도 피해자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내 친구가 끌고 가기라도 했단 말이야? 둘이 좋아서 붙어먹어 놓고는 이제 와서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아, 그러게. 네 친구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오기 싫다 했잖아.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 하면서 제 핑계까지 대더군요. 제가 바람 피우라고 했나요? 좋다고 와이프 친구하고 바람 필 땐 언제고 제 탓으로 돌리는데 진짜 징글징글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해 줄 테니 쟤랑 잘 살라고 애까지 가졌다는데 나랑은 이혼하고 쟤랑 재혼하라고 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미쳤느냐고 왜 자기가 저런 애랑 결혼을 하느냐 펄쩍 뛰는데 고작 그 정도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바람을 폈나 싶어서 마지막 전까지도 싹 가시더라고요. 와이프 친구고 뭐고 신나게 놀아놓고 막상 결과를 책임지고 저랑 헤어지려고 하니 제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쉬웠겠죠. 어머님도 남편도 너무 속보이고 그저 지긋지긋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못 받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이혼 못하겠다 매달리고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바로 진행했습니다. 집 명의도 결혼 전부터 제 거고 결혼 생활도 그리 길지 않은 데다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제가 시댁 생활비와 물질적 지원까지 오히려 해줬기에 재산 분할해줄 것도 없었어요. 대신 저는 남편과 제 친구로부터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그 사이에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신우까지 두통이 날 정도로 전화하고 병원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 집 찾아가서 물건 다 때려 부셨다고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으니 이혼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아들도 좋다고 같이 바람 폈는데 왜 걔만 잡아대느냐고 그랬습니다. 남편 지는 쏙 숨어있는 게 진짜 끝까지 비겁하구나 싶어서 정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겨우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질긴 인연도 끝을 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 남편하고 놀아난 천하의 몹쓸년 소리 들으면서 몽땅 손절당했죠. 그러다가 친구의 친구를 통해 들은 후일담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남편 이혼 소송할 때 고시원 정리하고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산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잘 살 수가 없죠. 시작부터가 악연인데요. 어머님하고 그 친구하고 엄청 부딪히고 어머님도 그 친구만 보면 꼴 보기 싫다고 악다구니 쓰셨대요. 근데 그 친구도 전에 시집살이 모질게 당했던 짬이 있어서 이제는 호락호락하게는 안 당했답니다. 똑같이 따지고 싸우고 더 난리쳤대요. 남편 사업은 제대로 안 되지 어머님은 저기 집에 같이 못 산다고 나가라 하고 수아애미 다시 데리고 오라고 난리고 남편도 집에 있기 싫다며 거의 가출하다시피 하고 안 들어올 때도 많고 아주 난리 부르스 자체더라고요.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얘기입니다. 듣는데 남편이고 친구라는 인간이고 나쁜데 멍청하고 어리석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거 들으면서 같이 전해 들은 얘기가 애초에 그 친구 이혼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롭다고 바람 폈다가 남편이 알게 되고 이혼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위자료를 토해내고 이혼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마지막 정으로 몇 천만 원 정도 떼주고 헤어진 거랍니다. 참 답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애랑 좋다고 바람난 제 남편도 말해 뭐 하나요. 어머님이나 남편은 저를 마치 써도 새로 돈이 생기는 지갑 취급하셨죠. 그때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족이다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는데 이제는 답도 없는 며느리이자 아내 생긴 겁니다. 어쩌겠어요. 똑같은 수준이니 잘 데리고 살아야죠. 집 팔자 지가 꼰다는 건 딱 그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가깝다 생각한 사람들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은 탓에 한동안 꽤나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다 털어버렸고 많이 추슬렀습니다. 빈대 같은 그 인간들도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니 저도 더 보란듯이 잘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